그런데 이 골키퍼는 감독의 교체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많은 비판하는 여론 중에 축구는 팀 스포츠인데 디렉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이 비판에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쨌든 플레이어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에게도 판단의 영역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확 올라오는데 참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올해 초 컨설팅을 맡게 된 A기업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인원 40명의 창업 5년차를 맞은 조직입니다. A기업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에 대한 타겟팅, 명확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고 이 주제를 가지고 컨설팅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기업 대표님께서는 방향 설정을 위한 첫 미팅에서 중간관리자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이 주제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A기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경영자분들께서 자주 느끼시는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5년 차인데 직원이 40명 됐다. 맞습니다. 근데 중간 관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팀장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죠. 맞습니다. 작은 회사는 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장을 정말 뭐랄까요? 그 양성한 팀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운 팀장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목이 사실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등장했었던 직무 버티컬에 좀 급변하는 혹은 적응해야 하는 기업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등장한 키워드가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이 업무상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령을 해야 되는 영역과 또 논의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구분을 좀 짓고 리더십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하, 명령이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양치질 하고 자라. 네, 요거는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울어도 그건 해야죠. 맞습니다. 논의 가능 트랙은 뭡니까? 논의 가능 트랙은 여기에서 뭐 아이의 사례로 이제 가져오셨으니까 나 그럼 치약은 뭐 딸기맛 쓰고 싶어, 초코맛 쓰고 싶어. 이게 이제 엄마와 아이의 이 상황에서는 네. 논의 가능 트랙이고요. 회사로는요? 네, 회사 상황으로 가져오게 되면 물론 회사의 그 문화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9시까지 출근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것은 논의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의 약속이고 오셔라 라는 명령의 영역입니다. 가끔 그거를 뭐 논의 가능으로 보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그냥 이렇게 엉덩이 한 5,000대. 뭐 연간 회의라든지 한 번씩 이제 경영자분께서 우리 출근 시간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꺼내놓으면 논의 가능한 영역으로 그럴 전환은 수도 가능합니다만 네, 네. 일반적으로는 명령 트랙으로 놓는 것이 네. 맞습니다. 9시 출근 시간 네. 명령이랍니다. 맞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논의 아닙니다. 네,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점심시간 1시간 네. 요것도 명령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거죠. 네, 지켜야 될 것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회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의 가능 트랙으로 보면 회의를 위해서 뭐 오후 2시까지 집결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이고 집결한 이후에 회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회의 안에서 우리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의견을 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논의 가능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뭐 논의 가능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들 역량 강화 이게 주제인데 네. 그러면은 명령 트랙을 다루는 방식과 네. 논의 가능 트랙을 다루는 방식 요게 이제 중간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A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접근을 하면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에 대한 인지가 일단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실제 이 중간 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라는 단어, 주제가 등장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중간 관리자의 개인 역량이 정말로 부족해서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개발시켜 달라라는 첫 번째 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단순히 중간 관리자의 개인 능력만을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좀 우위에 있다, 열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는 분위기를 위기로 만들지 않고 충성심을 더 만들어주는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이 단어가 적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할몰이 혹은 분위기 몰이를 해주는 역할성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 달라에 네. 대한 대안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필요 때문에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현장의 분위기 네. 혹은 일하는 시스템 네, 이런 쪽을 보완해야 될 때도 있다. 맞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이걸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 중간 관리자들 입장에서 리더십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경영자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네,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네. 어떻게 좀 구별하고 네. 또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 기업의 경영자 분은 정말로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은 것인지 혹은 본인의 리더십을 조금 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리더십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 가설 두 가지를 가지고 경영자분과 인터뷰를 시작했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A 기업의 경영자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리더십들이 이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등장했었던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경영자의 리더십을 명령 지휘권으로 놓을 수 있게끔 때로는 그리고 또 때로는 편하게 혹은 조직 자체의 목표와 비전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팀장 교육이 필요해요. 네. 팀장 교육 좀 해주세요. 중간 관리자 교육 좀 해주세요. 네. 라는 이야기가 깊게 들어가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을 족치지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개발시켜달라라고 결론 되기보다는 네. 좀 시스템을 보완하는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직원이 40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 문화는 수평적이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좀 지휘 명령 체계를 좀 잡고 싶은 좀 명령을 내리면 좀 디렉션이 좀 잘 먹히고 수행이 되게끔 하는 쪽을 필요한 거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건데 네. 말은 팀장 교육 좀 시켜주세요. 맞습니다. 이걸 또 잘못 파악하면 이상한 남의 다리를 긁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파악하셨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관료제 되는 거냐? 시킨 대로만 하라는 거냐? 네. 그러면 또 싫어하겠죠. 맞습니다. 살릴 건 살리고 또 명령을 세울 건 명령을 세워야 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간 겁니까? 그래서 사실 가인즈 컨설팅을 찾아오신 이유가 직접적으로 리더십 구성원들과 경영자분이 소통하려다 보니까 이 리더십 구성원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매트릭스 방식이라는 이제 소통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소통하고 업무합니다. 라는 업무적 습관과 문화를 깔아두었다면 리더십들과 하는 그 리더십 미팅 자리에서 경영자분이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폭포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업무, 소통 방식을 끌어갑니다. 라고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폭포가 엄청나게 이 뭡니까? 이 폭포의 이미지에서 이제 유추해보고 빗대어서 표현해볼 수 있는 이 소통 방식은 무엇이냐면 폭포는 한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통 방식에서도 하달된 업무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 해라.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워터폴 방식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예시로 등장하긴 했지만 뭐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돌입하면 의견은 자유롭게 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워터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 리더십 구성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뭐 대기업 그런 데 되는 거냐? 군대식이냐? 맞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장점, 소통 방식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뭐
좀 유연하게 이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 화면인데 이건 감독이네요. 맞습니다. 이 축구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라는 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알죠. 5년 전쯤에 네. 감독이 골키퍼에게 교체하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키퍼는 감독의 교체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많은 비판하는 여론 중에 여론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축구는 팀 스포츠인데 디렉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이 비판에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쨌든 플레이어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에게도 판단의 영역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확 올라오는데 참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감독 디렉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디렉터가 지시자잖아요. 네. 말 자체가. 맞습니다. 헤드 코치입니까? 디렉터입니까? 아무튼 어쨌든 네. 우리는 감독이라고 부르니까.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경기 결과라도 이겼으면 네. 그래도 플레이어가 골키퍼가 할 말이라도 생겼을 텐데 아. 안타깝게도 이 경기의 결과는 첼시라는 팀이 지게 됐습니다. 졌어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디렉터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여론의 힘이 훨씬 더 많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 보면 네. 제가 경영자분들에게 강의할 때 경영자 여러분들은 코치이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마스터 코치.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서 네. 지시하는 코치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트너 코치.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해요. 맞습니다. 신입사원한테는 약간 마스터 코치처럼 어느 정도 팀장 정도 되면 파트너 코치처럼 가야 됩니다. 네. 요거 두 개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가인즈에서도 경영자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만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트랙으로 접근 충분히 어떻게 가능합니다. 그 기업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된 겁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고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소통 가능한 영역과 명령 트랙을 구성원분들이 인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리더십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이후에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잘 되는 스타트업의 분위기예요. 일단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모니터의 제형들, 맞습니다. 사이즈 다른 책상들. 다 제각각이고 개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장 없죠. 네, 좁아서. 왜냐하면 처음에 강의장이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를 보니 전형적인 잘 되는 스타트업들이고 네. 네, 정리되지 않은 기기 규물들이 있고 네, 책상도 정리 안 돼 있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노출해도 괜찮아요. 얼굴은 안 나옵니다만. 얼굴은 안 나왔고 다행히 좀 이게 시기가 지났고 대표님에게 허락을 구한 사진이어서 네. 그 약간 의심스러운 게 지금 댓글 부대가 오신 게 아닌가. 지금 유튜브 쪽에 지금 우리 남연구원님의 그 닉네임이 타일러인데 네, 맞습니다. 타일러 화이팅, 타일러 의견 좋습니다. 이거 좀 가족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사실 어제 SNS 통해서 응원 부대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응원 부대가 와주신 것 기광에 같습니다. 응원하시는 거 계속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네. 강의 중이네요. 타일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로빈께서 캐치해 주신 것처럼 일단 환경 자체, 사무실 환경 자체도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인즉슨 유추 가능한 부분은 업무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더십을 대상으로 먼저 접근했었던 교육이 COP와 디브리핑이라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COP는 컨텍스트, 아웃컴, 프린시플 이 세 가지의 조화로 업무 소통을 할 때 있어서 결과만 뚝 내놓거나 혹은 요청하는 것의 불분명함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인지의 운동회를 했는데 인턴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COP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김햇살 인턴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네. 김햇살 인턴 아이스크림 아무거나 좀 사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잠깐만 타임. 네. 제가 저쪽 사무실에 있어서 모르는데 네. 이쪽 오프라인 쪽은 인턴한테 아이스크림 심부름도 시켜놔 그럽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조금 약간 좀 아이스크림 심부름 인턴한테 시키는 것 같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반대로 돼야 돼요. 저는 저쪽에 제가 갔다 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다녀오거나 좀 아니면 센터장님들께 이제 얻어먹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농담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사례긴 했는데 식은땀이 갑자기. 자, COP 이야기하다가 네. 그래서 이 COP를 갖추게 된다면 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이 길어지지만 아이스크림을 이제 요청을 할 때도 김햇살 지금 정우현 본부장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왔어요. 저 아닙니다. 네, 아이스크림 제가 직접 사 먹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COP 네. 업무 명령을 내릴 때 정확하게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을 말해 주어라.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설명하면 운동회를 하느라 사람들이 목이 많이 탈 테니 아이스크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웃컴으로 아이스크림을 뭐 20개 사와 주십시오라고 할 테고 그렇죠. 프린시플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김햇살 인턴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종류를 하나로 사야 될지 혹은 종류를 다 다르게 사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지는 더위사냥을 다 좋아하는 더위사냥 상표 등장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더위사냥 다 좋아하니 더위사냥으로 20개 가져와 주십시오. 그렇죠. 라고 하면 김햇살 인턴은 이 COP에 따라서 정확한 업무 지시 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COP와 디브리핑은 짧게 설명하면 복명복창입니다.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P 디브리핑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명령 트랙과 논의 가능 트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 트랙은 사실 조금 전에 드렸던 COP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COP가 필요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령 트랙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고 논의 가능 트랙은 COP라는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 업무적인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것이 논의 가능 트랙이다 라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소통을 잘 하려면 네. 조직 내에서 원어원이라든가 1대1로 네. 업무 소통하는 게 기본일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원어원에 적용할 때는 사실 업무적 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COP와 디브리핑을 깔았던 것이 원어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이게 제가 날티나는 표현일 수 있지만 밑밥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적인 신뢰관계가 쌓인 이후에 원원원으로 돌입하는 것이 맞는데 가장 최근에 가인지 TV에 올라온 로빈과 션 네. 대표님과 사업대표님의 원원원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튜브에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에 네. 올라가서 많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댓글을 좀 확인해 보았는데 댓글 중에 자료 화면으로는 준비 못했지만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님과 사업 대표님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라는 분위기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로빈과 션 대표님과 사업 대표님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점이 있고 적용점이 이 A라는 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기업의 적용점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하는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감이 쌓여야 하는 것인데 업무적인 소통 방식은 COP와 디브리핑이라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신뢰관계를 쌓는다면 원원원,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원원원으로 돌입하려면 자연스럽게 돌입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 지점을 안게 됐습니다.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조직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조직의 지식이 쌓이고 네, 조직의 퀄리티로 올라가려면 이제 명령 트랙이 강화돼야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명령 트랙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창의적이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좀 이렇게 오해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대1 미팅이 원어원 미팅이 잘 돼야 되는데 네.